안녕하세요. 브라질의 손현수입니다. 오늘 5월 20일 상파울루는 드디어 격리를 시작한 지 이제 2달이 됐습니다. 우리 한인들도 지금 모든 사업을 다 접고 집에서만 있는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에 굉장한 불만이 많습니다. 이것을 인구 비례로 보면은 상파울루주 같은 경우는 이제 10만 명당 한 200명, 300명 요 사이고요. 북쪽에 있는 아마존 지역, 그 적도 밑에 있는 그 지역에서는 500명이 넘습니다. 이 남부 지역에서도 100명이 채 안 되고 상파울루, 리우, 또 미나제라이스 이 동남부 지역에서 특히 이제 내륙 지방인 미나제라이스는 이제 20명이 조금 넘는 그런 숫자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인구가 얼만큼 많이 사느냐, 또 어느 지역에 몰려 있느냐, 또 중요한 것은 또 얼마나 의료 체계가 잘 돌아가고 있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또 백신과 또 이 치료제를 같은 것으로 혼동하시는 분이 많은데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사람은 매일같이 어마어마한 양의 이제 바이러스에 노출되었습니다. 건강하다면 이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몸에 들어와도 몸에서 이제 면역력으로 간단히 넘길 수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제 이 무서운 놈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 면역 체계가 다른 질병과 싸우다가 코로나 바이러스한테 속절없이 이제 무너지면서 병에 걸려 이제 사망하게 이르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지금 나와 있는 뭐 클로로키나 뭐 하이드록시클로로킨 뭐 여러 가지 또 뭐 항생제 이런 것들은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죽이는 게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와 면역력이 싸울 수 있도록 다른 질병들하고 싸우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특별하게 누구의 잘못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모두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거 맞습니다. 대통령은 자꾸 저렇게 격리만 풀라라고 얘기하고, 제가 또 한 번 또 지적을 했더니 또 뭐 저를 뭐 표적 삼아서 뭐 이상한 뭐 말을 하면서 저를 뭐 나쁜 놈 이렇게 말을 하시는데, 대통령이 나쁜 거라는 거고 제가 특정하게 나쁜 놈, 뭐 죽일 놈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고, 대통령이라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감정에 의해서 뭐 잘못된 거에 대해서 이렇게 힘으로 과력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마음에 안 든다고 욕하고 주먹을 휘두르고 뭐 이렇게 되면은, 아니 리더라는 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리더라는 거는 많은 사람들 어우르고 그 사람들을 설득시켜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말을 안 듣는다고 무력을 쓴다? 그럼 다음에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저도 무력을 막 쓰면 될까요? 그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말을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하고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러지 않고 그냥 막무가내로 저렇게 뭐 나는 맞고 너는 틀렸기 때문에 그게 정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제가 지적한 겁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뭐 메신저로 보내면서 대통령이 얼마나 고충이 많고 할 일이 많은데 뭐 여러 가지 하시는데, 일단 뭐 그건 뭐 제가 감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파울루 주지사와 이 상파울루 시장의 또 논란은 확실히 제가 말씀드리면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잘못하는 건 맞습니다. 이 사람으로서 개인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왜 잘못됐느냐, 제가 지난번에도 제가 동영상에서 밝힌 것과 같이 이 행정가들, 그러니까 리더들은 어떠한 정책을 내놓기 전에는 반드시 여러 사항을 꼭 고려해야 됩니다. 그 중에는 안 됐을 경우, 최악의 상황의 경우, 또 사람들의 이 반응 어떻게 나올 것인지를 꼭 확인해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냥 내가 이렇게 쉽게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주겠지, 이건 아니고요. 만약에 안 따라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처를 해야 되느냐, 이것도 생각해야 되고요. 또 최악의 경우 그게 효과가 없을 경우에는 어떤 다른 방안으로 빨리 대처할 수 있느냐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상파울루 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은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만이 많습니다. 뭐냐, 뭐 시장에서도 얼마 전에 뭐 일부 도로를 폐쇄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럼 이동을 안 하겠지. 당연히 그 길로 안 가고 다른 길로 돌아다녔죠. 차가 너무 많았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또 딱 일주일 동안 시행을 했는데, 차량 2부제, 즉 짝수, 홀수로 나눠서 짝수 날에는 짝수 차량만, 그러니까 끝번호 자동차 순번제 해서, 아니면 홀수의 날은 홀수 차량만 이렇게 하는데, 이 말이 됩니까? 지금 현재 시에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즐겁고 행복하고 할 일 없어서 나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리고 있고 희생되고 있는데, 그들은 나라가 돌아갈 수 있는 최저의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 주유소, 병원, 또 식품점, 약국 이런 곳에서 일하는 저소득층입니다. 차량 2부제를 시행하자 어쩔 수 없이 자기 차를 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된 겁니다. 대중교통 사이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부비고 있다 보면 병이 퍼질 확률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그 이유가 정말 모자라서, 정말 몰라서, 정말 순수하게 나는 이게 아는 것이 요거밖에 없어, 이런 순수한 마음이 그랬던 것인지, 아니면은 너무나 낙관적으로 생각해서 사람들이 지배했을 것이라 라고 생각을 한 건지, 아니면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한 것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주지사나 시장이 하는 말에 신뢰를 줄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 속된 말로 삽질이나 하고 있고 헛발질이나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그 락다운 이유를 왜 자꾸 이렇게 검토하고 있냐라는 질문에 주지사는 지금 현재 모든 병실의 가동률이 이제 90% 이제 다다랐다. 한 2주 정도 지나면은 100% 찰 것이다. 만약에 응급실에 100% 환자들 다 차면은 그때 락다운을 내리겠다고 합니다. 환자가 많이 발생하여 병원에 사람들이 많이 응급실에 입원해 있으면 그때 락다운 걸겠다고 하는 거는 이게 그러니까 무슨 결과를 기대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병원에 환자가 꽉 차 있고 그때 이동 봉쇄령을 내리면은 그때부터 바이러스가 없어질까요? 그럼 병에 걸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도대체 무슨 생각이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매일 뭐 TV에 나와서 발표하는 거 보면은 진짜 얼굴들이 이제 창백해졌습니다. 뭐 지금 현재 최악의 상황으로 다가가고 있다 하는데, 도대체 그러면 최악의 상황에 가기 전에 미리 예방해야 되는 거 아닌지. 락다운을 걸면 브라질에서 이게 효과가 없다라는 것이 확실한 거는요, 첫 번째, 상파울로 시내 중심지를 벗어난 약간 이렇게 그 빈민지, 그러니까 저소득층이 사는 지역을 보면요, 아직까지도 파자촌이 많습니다. 그들 보고 집에 있으라고 하는 건요, 그 집에 한두 명이 사는 게 아니라 대여섯 명, 10명이 사는 집도 있습니다. 한 방에서. 그럼 그들이 집에 있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환자가 한 명이 있다면은 그럼 집안에 다 퍼지는 거죠. 먹고 살기 위해서는 뭐 충분한 재산이라든가 돈이라든가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집에만 있으라는 거는 굶어 죽으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3월 초부터 시행했을 때, 락다운을 시행했다면은 비축해 놓은 먹거리나 또 준비물로 어떻게 좀 생활을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와서 락다운을 하겠다고 그러면은 저 같은 중상층도 이렇게 힘들어 할 텐데, 저소득층은 더 어떻게 먹고 살라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런 상황으로 계속 이어지면은 굶어 죽는 사람은 꽤 없습니다. 오늘부터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상파울로 주정부와 시정부에서 올해 연말까지 있는 모든 공휴일을 다 끌어다가 오늘부터 임시 휴일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수, 목, 금은 연말까지 있는 모든 이제 다른 날에 떨어지는 이제 휴일을 이제 집어넣고, 요번 주 이제 5월 25일은 원래 이제 7월 9일이 주정부의 휴일인데, 그걸 월요일로 이제 대체하게 되면은 이제 한 6일간 이렇게 계속 사람들이 집에 있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이제 임시 이제 휴일을 바꿨습니다. 이것도 논란이 많은 게, 자, 이 5일간 6일간 이렇게 지금 이제 휴일이 되면은, 그러니까 그동안 회사뿐만 아니라 공장은 가동했고요, 병원, 약국, 은행, 또 뭐 식당 다 돌아갔습니다. 뭐 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었지만은, 근데 휴일이 되니까 무엇입니까? 휴일이면은 법정 휴일이기 때문에 다 쉬는 겁니다. 그러면 저 5일간 6일간 쉬는 동안은 뭐 하고 있을까요? 그냥 집에만 가만히 있을까요? 벌써 우려의 소리 나온 게, 지방에 아니면 시에서 같은 도시에 살더라도 부모님이나 형제들이 사는 집에서, 야, 그럼 며칠간 우리 집에서 같이 모여서 있자. 왜? 아니, 집에만 있으면 심심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상황에 또 고통스러우니까 같이 있자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이동 인구만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 가리고 왕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습니다. 야, 이번 휴일 이렇게 되면은 이때다 싶어서 바닷가에 갈 사람들 많을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뭐 그런 조짐이 있자 고속도로, 일부 고속도로를 이제 폐쇄하고, 오히려 해안 도시에 있는, 해안가에 있는 이제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 자기네 도시들의 해안 쪽으로 내려오지 못하도록 도로를 막게 됐습니다. 왜? 자기들도 무서운 거죠.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어 해변에서 돌아다니면 그 도시가 위험하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봤을 때 이게 자꾸 눈 가리고 하는 식인데, 왜 이렇게 멍청한 짓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차례 얘기했지만은 진짜 할 수 있는 것은 빨리 산소 호흡기 같은 기기도 빨리 가지고 오고 만들고 사오고 해야 되는데, 이 자꾸 안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번 주에도 상파울로 주 검찰청에서 정보 공개를 요구한 게, 왜
저렴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산소호흡기를 왜 안 만들고 있느냐? 왜 주문 안 하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질문이 갔습니다. 격리가 끝나고 락다운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니까 두 가지 관건입니다. 격리를 더 이어가느냐 안 이어가느냐, 또 하나는 락다운을 시행하느냐 안 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 상파울루 주지사가 이제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은 6월 1일부터 점진적으로 이 격리를 풀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락다운을 할 이게 여지는 없습니다. 이번에 이제 락다운 하면요, 이 시민들이 들고 일을 합니다. 우리 한인들도 대부분 옷장사를 하시죠. 옷장사뿐만 아니라 한인촌에 보면은 모든 상점이 이제 문 닫혀 있습니다. 여기 지금 한인촌에도 뭐 오래된 뭐 유대인촌 뭐 여러 가지 뭐 다른 민족도 사는데 50년 된 빵집이 문을 닫고 뭐 몇십 년 된 뭐 식당이 문을 닫고 뭐 다 문 닫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폐업하는 겁니다. 사람이 없으니까. 뭐 배달 아니면 뭐 딜리버리 이런 거는 매출에 도움도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만드는 게 더 힘든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 한인들도 거기에서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지금 허덕이고 있는데, 이 락다운을 계속한다? 그러면은 뭐 어떻게 먹고 살라는 겁니까? 또 하나는 이 봉익지로 한인촌 이외에 옆에 브라스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원래 또 새벽 시장이라고 해서 새벽이 되면은 어마어마하게 이제 시장이 이제 노점 이렇게 펴놓고 이제 하는 곳인데, 그 시장이 또 열리고 또 아침에도 가보면요, 문을 반만 열어놓고 장사하는 곳이 많습니다. 왜? 사람들이 와서 물건 좀 달라고 하니까. 그들은 또 갔다가 다른 지역에 또 팔기도 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뭐 못하게 막고 해야 되는데 누가 그걸 막겠습니까? 아, 쟤네들은 장사하는데 나는 왜 못해? 내가 문 열고 되면 너만 잡아간다고 왜 뭐 엄포를 놔? 그러니까 나는 이 불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래저래 잘 안 되는 겁니다. 빨리 검사 계속 진행하고 격리를 풀고 사람들에게 규제를 더 많이 주어서, 그러니까 마스크 착용이라든가 뭐 장갑 착용이라든가 뭐 이런 단계적으로 사람들이 조심해서 갈 수 있는 이제 방안을 이제 풀어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집에만 있으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효과가 없는 겁니다. 지금 뭐 자꾸 이렇게 동영상 만들면은 안 좋은 소리만 하게 되는데, 원래 저는 이제 브라질 소식을 안 좋은 것만 아닌 또 재밌는 것을 또 올리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또 오늘 동영상 만들었습니다. 제가 또 항상 동영상 만들 때 말미에 제가 꼭 하는 말이지만은, 힘드시더라도 여러분 우리 희망을 잃지 말고 또 힘내고 삽시다. 고맙습니다.